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순천하면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개방정원 투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순천에 가면요. 마을 단위로 된 예쁜 정원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천에서 정원은 하나의 도시 문화이자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원의 도시인 만큼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2017년부터 시작된 이 개방정원은 지난해까지 24곳의 개인 정원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4인 4색의 정원을 전국시대 카메라가 담았다고 하는데요. 매력적인 정원 보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정원의 도시라는 애칭에 걸맞게 순천엔 정원과 사랑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원이란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인생이다.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캠퍼스다. 우리 부부의 노후의 놀이터입니다. 삼시세끼를 챙기듯 정원을 가꾸고 그곳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사람들. 4인 4색 사정원. 한마을 속 그들의 남다른 정원 사랑을 만나봅니다. 30가구가 이웃해 살아가는 순천 장항마을. 이곳이 정원마을로 입소문 자자한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이 정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화가의 정원 산책입니다. 이 마을 개방정원 제1호인 화가의 정원 산책은 화가인 주인장이 직접 지은 이름.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을 찾아 마당 있는 집을 구했고 손수 땅을 고르고 풀을 뽑고 꽃을 심으며 가꾸어온 세월이 자그마치 25년째입니다.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추억을 쌓아 주었던 것 같아요. 화가의 정원 산책의 컨셉은 일정원, 이느낌. 하나의 정원에 두 가지 분위기를 담은 건데요. 우선 앞마당은요. 이 앞쪽은 저 집에서 보면은 저기 멀리 보이는 호수가 보이고 야생화들을 한 100여 종 가까이 이렇게 심어서 사계절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정원의 두 번째 매력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이곳. 25년 지기 나무들이 반기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가 있어서 매력적인 정원이다. 그렇게 제가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숲속에 이런 그 나무 소리와 여기 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새 소리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산책길을 자주 즐기고 걷는 길입니다. 매 계절 달라지는 정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새롭고 신기하다는 주인장.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이 귀한 장면들을 캠퍼스로 옮겼습니다. 양귀비를 그리고 싶어지면 정원에 양귀비를 키웠고 연꽃을 담고 싶을 땐 마당 한 구석에 연을 심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25년을 살다 보니 가끔은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다는데요. 그 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밖을 내다보면 밖으로 나가고 싶고 꽃을 보고 싶고 그래서 작업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거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는데 정원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재미있어요. 이 좋은 풍경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엔 순천시가 진행하는 개방정원에도 등록했다는 정원바라기 명화씨. 매년 봄 화가의 산책정원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겠죠. 화가의 산책정원과 같은 해 개방정원이 된 마을의 또 다른 정원. 안녕하세요. 여기는 복수인의 도사랑 정원입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살다 고향인 순천으로 귀촌하게 된 부부. 평생 돌 모으는 게 취미인 남편은
집안에 수석 박물관을 차렸고 꽃과 채소를 좋아하는 아내는 바지런한 남편의 손을 빌려 올해로 5년째 텃밭 정원을 가꿔오고 있죠. 정원은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건강도 좋고 화합이 되고 동네의 모든 기범이 된다. 아내의 이름을 딴 복순이네 돌사랑 정원은 다른 정원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가마솥과 청볼입니다. 못 묵고 못 살았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의미하자. 그래서 청보리를 심었습니다. 관상도 나오지만 그 지금은 미관상으로 다 좋죠. 정원만큼이나 정성을 들인다는 텃밭은 부부의 보물창고. 작년 가을엔 고들빼기를 잔뜩 심어 김치도 담고 이웃과도 나눠 먹으며 텃밭 키우는 쏠쏠한 재미를 맛봤습니다. 보는 재미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복순이네 돌사랑 정원은 올가을 또 어떤 재미난 풍경이 더해질까요? 밤토를 깎아놓은 듯 단정한 첫 인상이 인상적인 이 정원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은 그 이관의 뜨락 정원입니다. 귀촌 13년 차 이영호 씨입니다. 2007년도에 귀촌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13년째죠.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냥 이제 꽃을 좋아하고 우리가 노후에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노후에 여기 놀이터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가지고서 제 집사람 꽃을 심고 저는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 앞 저수지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자리한 이간의 뜨락정원은 금수 좋은 부부의 성을 따 지은 이름.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놀 수 있는 옛날 어렸을 때 놀던 그런 놀이터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조경 분야 일을 하는 아내의 노하우와 남편의 남다른 정원 사랑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져 간다는 부부의 정원. 최근 이 정원엔 귀한 풍경 하나가 더해졌는데요. 바로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물입니다. 송골제라고 해서 송골 우물. 2개의 우물이 우리 마을에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 분들이 식수로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화드림 물로 쓰고 있는데 같이 여기서 이제 김장을 한다든가 뭐 마을 잔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같이 뭐 이 화드림 물을 쓰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죠. 장항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지붕을 자랑하는 이곳은 대놓고 보이는 오픈 정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발그리 유럽 정원입니다. 정원만큼이나 통통 튀는 주인장 신영빈 씨입니다. 7년 전 다 쓰러져가는 집 2채를 구입해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영빈 씨. 평소 좋아하는 유럽의 프로방스풍을 컨셉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정원을 가꿔오고 있죠. 낮은 돌담을 쌓은 것도 담 사이에 큰 돌을 끼운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돌담을 쌓아서 옆집과의 그런 멋스러움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밥을 먹었던 소 염을 했었던 그건데 그거를 안에 넣었던 이유는 수생식물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담만 이렇게 돌만 있으면 좀 쌍막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 정원만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란 지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곡선의 당벼락은 담이 지붕을 넘지 않게 하려는 풍수지리학적인 전략.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를 활용한 미니 연못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결과물이죠. 영빈 씨에게 정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나 제가 그림은 캔버스에서만 그렸었는데 정말 이게 바닥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붓질이 아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색색한 꽃을 심으면서 호미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질리지 않고
계속 이게 재미지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이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시골이긴 하지만 또 완벽한 먼 산에 있는 시골은 아니거든요. 한데 와서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같이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자식을 챙기고 삶을 가꾸듯 정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 색깔을 더해 완성시키는 나만의 정원. 순천 별양 장악마을엔 4인 4색의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네, 4인 4색의 정원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정원에 대한 주인분들의 애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화가의 정원의 주인은요, 이 정원에 자꾸만 나가고 싶어서 본인의 본업인 그림 작업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 꽃과 식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쁜 정원들을 보니까 또 나만의 정원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당장 멋진 정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 애정은 지금부터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집에서 화분 하나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 텐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과 또 감사함을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 요즘 많이들 동참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의료진 덕분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SNS로 인증을 하는 챌린지였죠. 그런데 대전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특별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사투를 벌여온 100일이 넘는 기나긴 시간. 역경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함께 만나보자. 의료진을 향한 대한민국의 응원 릴레이. 캘리그래퍼 이화선 작가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했다. 의료진들도 자신의 재능으로 귀한 시간을 내고 온몸으로 헌신해 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의료진들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 메시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참여해서 저도 어떤 역할을 해드리고 싶었고, 또 의료진들의 수고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캘리그래피 시연과 다양한 퍼포먼스 무대에서, 그리고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이화선 작가. 이번 챌린지에서도 대중을 향한 그녀만의 표현 방법인 붓으로 존경과 감사를 써내려 갔는데, 감동의 챌린지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성껏 붓끝을 움직였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심은 사랑의 꽃말 생명입니다. 한국을 빛내준 우리 국민들 모두와 그리고 의료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에 헌신된 꽃을 준 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뭉쳐진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원을 표현해서 하나로 이렇게 다시 결속이 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표현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나선 이화선 작가의 제자들까지 마음을 담아 꾹꾹 써내려간 글씨는 한마디 말보다 더 강한 경의를 표하기에 충분했다. 사실 직접 가서 제가 어깨를 주물러 주지도 못하고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글씨로나마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토닥토닥이 진짜 안마하는 아기 네. 손 같다. 차에서 막 내려서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갈 때 그때 의료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그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 마음이 정말 부모같이 조급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다. 두 사람 다 의료진 아내네. 그래서 더 와닿을 수도 있겠네. 따스한 마음으로 쓴 작품을 SNS로 올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참한 챌린지. 거기에 화답한 사람은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꽃입니다라는 활동으로 유명한 이름꽃 화가 박석신 화백. 그도 덕분에 챌린지의 뜻을 같이 했다. 내가 정말 그 현장에 뛰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보태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의료진 또는 관계자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또 예술가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위안,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 보려고 생각을 먹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박석신 작가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의료진과 환우, 또 환자 가족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지난 메르스 사태 후에도 의료진을 찾아 특별한 감사 이벤트를 전하기도 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그 형태도 중요하지만 직접 마음을 보내서, 예술가의 마음을 보내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사회에 어려워하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 감동의 공유가 조금은 좀 치유되고 좀 위로받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회적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국민적으로 진행되는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에 또다시 마음을 보태는 박석신 작가. 코로나19와 밤낮 없이 맞서 싸우며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 그들이 흘린 수많은 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우리 의료진들, 또 질본의 많은 관계자들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그루의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이 큰 산에 푸름을 지켜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무 한 그루 큰 산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더라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처럼 합심한다면 뭐 무엇이든지 이겨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참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어지는 음악 연습실에서는 이번 챌린지에 함께한 W 앙상블을 만났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선곡 하나에도 신경을 쓴 W 앙상블. 늘 우리 곁을 지키는 푸른 그늘이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인 의료진을 위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며 연주를 준비했다. 저희는 연주가이기 때문에 저희 음악을 통해서 한 템포 쉬시면서 잠시 쉬기도 하시고, 또 저희 음악을 통해서 충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W 앙상블은 첼리스트 임현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악 악기와 성악, 국악, 발레 등 여러 악기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팀.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로 음악적인 시각을 구현하며 활동 중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또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야외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음악을 전달해 드리면 정말 연주자도 그렇고 관객님들도 너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여러분을 찾아뵙는다면 더욱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위로해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습니다. W 앙상블은 이제 곧 무대에서 관객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음악 속에 우리의 시련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더 밝은 미래와 희망을 그렸다. 지금 현재도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과 봉사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다음은 소프라노 김혜원과 신주형, 피아니스트 박지혜. 행복을 주는 사람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도 좋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의료진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녀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듯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하모니를 선물. 의료진과 봉사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 분들 희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마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차곡차곡 더해서 온전하게 완성됐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도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문화예술이 소중한 생명과 극복을 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모든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를 힘써주시는 의료진, 그리고 방역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담아서 저희도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화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덕분에 챌린지는 존경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오빠딸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딸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잃어가며 힘겨운 사투를 벌여온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커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 질병과 싸우며 묵묵히 우리를 지켜낸 의료진들께 문화예술인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함께 담아본다.
네, 계속해서 보석 같은 우리의 숲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우리 숲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숲은요. 화렵수림이라 그늘도 좋고요. 산책 코스도 잘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 도심과 가까워서 찾아가기도 좋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5월의 숲을 찾아온 곳은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옥성마을 숲. 짙은 초록으로 물든 숲을 보니 초여름 길목에 들어선 것 같죠? 도심 가까이에서 숲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살짝 나와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죠. 예, 오늘은 흥해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숲은 어떤 숲이에요? 이곳 이름이 옥성마을이에요. 이제 옥성리라고 하는데 옥성리는 이전에 이제 그 옥리 그리고 교리 그리고 성서리 등의 자연 불악이 모여져서 옥성마을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있죠. 요즘 사실 가까워야 자주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가까운 곳에 이런 숲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숲을 조금 먼저 맛보자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몇 번의 숲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침엽수 혹은 이제 활엽수림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활엽수림입니다. 그러면 침엽수와 또 다른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 이런 것을 오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또 다른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가시죠. 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옥성마을 숲. 이 숲의 특징 중 하나는 5월이 되면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건데요. 옥성마을 숲의 매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 숲은 사계절 내내 매력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맘때쯤 숲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소리를 참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요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새소리가 참 오늘 많이 들리는데 그죠? 그러게요. 예. 이곳이 이제 옥성마을 숲이 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팝나무 군락지라는 겁니다. 이팝나무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팥 때 피는 나무다. 그게 24절기 중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팥 때 피는 꽃이다 해서 이팝나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여름의 초입에서는 꼭 뭐 한번 들려보면 참 좋은 곳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팝나무 군락은 이 이제 15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한 그루도 아니고 이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네. 경상북도 우리 여기 기념물 21호로도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귀한 곳이죠. 그럼 요 군락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매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서 이팝나무 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예전엔 이팝나무 군락지가 더욱더 귀한 풍경이었겠죠. 5월에 피어난 꽃들은 이미 떨어지고 없지만 150년 된 나무들이 뿜어내는 초록의 기운만으로도 충분히 장관입니다. 이팝나무 숲과 마주보고 있는 옥성마을의 또 다른 숲. 이곳은 상수리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흥해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산책 코스라고 합니다. 많이 큰 숲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쁘고 단정하고 맞아요. 좋네요. 네. 그렇죠. 나무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뻗었어요. 이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인데 참나무에 들어가죠. 네. 참나무는 흔히 육형제라고 이제 6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상수리 나무, 굴참나무, 신갈, 떡갈, 뭐 졸참, 갈참 뭐 이렇게 6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임금님 수라에 올렸던 그 도토리가 나왔다 해서 네네. 상수리라고 해서 그 참나무 중에서는 가장 어뜸으로 치죠. 지금 여기 우리 옥성마을 숲에서 보고 있는 참나무 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들을 보면서 걷는 기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 길 하나하나 보이는 시선도 굉장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길에 다 다르면 향교가 있어요. 사실 향교는 이제 예들 조선시대 때 네. 일업일교라고 해서 이제 마을마다 향교를 만들었거든요. 이곳 흥해에는 옥성마을에 향교가 있죠.
옥성마을 숲속에 자리한 향교. 기와를 얹은 향교의 돌담을 따라 초록 숲속을 걷다 보면 이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힐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선물해줄 아름드리 나무를 만나볼까요? 옥성마을 숲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영일민속박물관에는 600년 된 회화나무가 박물관 입구를 우뚝 지키고 있습니다. 옥성마을 숲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흥해 안쪽으로 들어온 곳이 여기가 바로 영일민속박물관이에요. 그러게요. 예전에 이곳이 이제 흥해 읍성의 중앙 부분에 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싶은 것이 600년 된 회화나무예요. 이 뒤로 보이는 네, 아주 큰 나무죠. 맞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선 광해군 때 그 풍수지리학자가 성지라는 분이 이곳을 둘러보고는 이곳은 예전에 호숫가였고 물이 많아서 괴질도 생기고 사람이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당시 흥해 군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나온 해결책이 해화나무를 많이 심으셔라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화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이 이제 물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수분을 4배, 5배 정도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곳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600년 된 나무가 있어서 그때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적으로 필요했다고 했던 600년 전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보존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회화나무가 600년 동안 한 자리 지키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흥해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고 지나치실 분들도 있거든요. 흥해의 역사인 거죠. 맞아요. 예, 역사가 맞습니다. 그대로 예. 담겨 있네요. 예. 600년의 세월을 품고 있어서인지 한 그루의 나무가 드넓은 숲처럼 깊고 아늑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영양제처럼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자리를 푸르게 지켜주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느 때보다도요 좀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느낌을 가져서인 것 같아요. 전통 마을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도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숲과 도심이 멀어졌는데 이곳 흥해에는 가까운 숲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불어서 우리 옥성마을 숲 같은 경우는 산책도 좋지만 트레킹하기에도 그만인 장소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가까운 생각이 곳에 말이죠. 맞아요. 네.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숲도 기대해 보면 좋겠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할 때 가까운 숲으로 산책 나와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멋진 숲이 우리 지역엔 참 많이도 있습니다. 6월의 숲도 기대해 주실 거죠? 네, 흥해 옥성마을 숲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가까이 이렇게 역사 깊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초록빛 풍경이 계속 펼쳐지니까 눈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면 더 좋겠죠? 네, 이팝나무 군락지와 상수리 나무숲 그리고 600년 된 회화나무까지 흥해에 있는 우리 나무와 숲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지역의 생선 초밥 맛집 그리고 돼지고기 맛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 맛있죠. 한층 더 맛있어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손이 가도 포기할 수 없는 맛의 퀄리티. 남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최고의 맛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시가 드셔보시면 압니다. 다른 집하고 정말 다릅니다. 이 집. 남다른 맛의 비법은 바로 숙성.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회부터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 돼지고기까지 참을성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맛이 있다. 잊지 못할 숙성의 맛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시 유광읍에 위치한 아담한 일식집.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를 가득 채운 손님들을 보니 맛집은 분명해 보이는데 메뉴는 흔히 볼 수 있는 초밥. 아니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되게 풍부함이 있어요. 특히 음식에서 볼륨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유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지 모를 풍성한 느낌이라 그렇다면 그 비결은 역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바로바로 잡는 싱싱함. 이 생선이 그럼 오늘 나갈 생선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나갈 생선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생선을 일주일 뒤에 맛볼 수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작진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초밥에 특별한 맛을 더한다는 박찬일 셰프. 싱싱한 화로를 가져와 손질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분위기 포장? 그렇다. 이 집 맛의 비결은 바로 숙성. 저도 처음에는 화로를 가지고 막 잡아서 바로 잡아서 뭐 한 2-3시간 정도 숙성을 했다가 이제 초밥을 지어 드렸는데 이게 밥 따로 회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초밥을 드셔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질감도 그렇고. 숙성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생선의 맛을, 고유한 맛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감칠맛도 좋고, 회의 식감도 좋으면서 또 초밥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 밥과 회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찬일 셰프의 숙성회는 일명 치모토식 숙성법을 사용하는데요. 생선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급소를 찔러 기절시킨 후 호수를 이용해 피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 닿는 절단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맛있게 숙성을 할 수 있는데요. 머리를 자른 생선과의 차이 보이시나요? 다른 곳은 아마 생선 머리를 절단하고 그래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관을 찔러서 기절을 시킨 다음 생선에 있는 피를 싹 뺀 다음 내장 제거를 깨끗이 하고 통째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선 머리 자르면 자르는 순간부터 사후경직이 옵니다. 근데 뇌관을 찌르면 아직 기절해 있는 상태라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식감을 또 가지고 있고 피를 싹 제거를 하게 되면 숙성 과정도 오래 늘어나고 비린 맛도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모두 제거한 생선은 숙성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생선은 통마리로, 큰 생선은 이렇게 손질해서 포장하고요. 날짜 표시와 함께 진공 포장까지 하면 준비 끝. 그런 다음 다시 물에 흡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침수 숙성을 하게 되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그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되어 있고 고기 한 마리씩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다른 고기들한테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성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방어처럼 큰 생선은 100일까지 침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회 한 점 한 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니 손님들도 맛의 남다름을 알아보는 거겠죠? 하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랑 이제 감칠맛, 그 기름의 그런 맛이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특유의 비린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초밥이라도 셋이라 참 맛있어요. 또 다른 숙성의 맛을 찾아온 곳.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데 이 집 고기 맛의 비밀은 메뉴판에 적혀 있다고. 요거 복합 숙성? 복합 숙성은 말 그대로 여기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하는 숙성이거든요. 이 고기도 역시 복합 숙성을 거쳐갖고 30일 이상 숙성된 삼겹살입니다. 30일요? 네. 들어는 봤나 30일 숙성 돼지고기. 더욱더 궁금해지는 복합 숙성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영업시간 전 식당에 도착. 부위별 돼지고기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맛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인데 이제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그 숙성 방식은 건조 숙성과 습식 숙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걸 복합 숙성이라고 합니다. 건조 숙성은 드라이 에이징, 말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습식 숙성은 진공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그 습식 숙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면서 한 40일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옆에 따로 마련된 숙성고 대공개.
돼지고기는 습식, 건식의 순서로 30일 정도 숙성하고요. 소고기는 습식, 건식, 다시 습식 순으로 40일 정도 숙성을 거칩니다. 숙성고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정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편차가 없이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가장 큰 그 장점, 그 기능인데요. 저희 숙성고 같은 경우에는 팬이 2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온도가 절대 이제 1도에서 2도 정도 이상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숙성고에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각각 습식과 건식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걸까요? 습식 숙성의 가장 큰 장점은 연육 작용입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고기가. 그 다음에 건조 숙성은 그 고기의 그 육향과 풍미가 굉장히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식 숙성을 많이 하게 되면 고기의 연육 작용, 부드러움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건조 숙성을 하면은 육향, 육즙이 풍부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게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교차하는 복합 숙성으로 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는 건 알겠지만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이 까다로운 숙성을 고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 그 농장 그리고 그 가공 공장에 따라 갖고 맛의 편차 그리고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땐 돼지고기 냄새, 소고기 잡냄새도 많이 나고요.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일률적인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숙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숙성을 하면 가장 큰 건 연육작용,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그 육향, 풍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숙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숙성이 완료된 고기는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뭘 자꾸 따로 떼어 놓으시는 거죠? 건조 숙성을 하게 되면 겉면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손님상에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겉면에 말라붙어 있는 고기를 다 제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자, 이제 숙성에 대한 공부는 마쳤으니 제대로 한번 맛을 봐야겠죠?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만석. 알등심하고 삼겹살하고 좀. 네, 알등심은 그 테이블당 2인분 한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등심 2인분하고 삼겹살 2인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신 알등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이 알등심. 한 테이블당 2인분, 그것도 딱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숙성 기간이 길어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손님이 맛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이제 숙성된 고기 맛 한번 볼까요? 두툼함에 한 번, 부드러움과 육향에 2번 바란다는 그 맛, 어떤가요? 드라이에이징에서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육향이 진하게 우러나고 그로 인해 고기 맛이 정말 고소한 맛이 나요.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고 감칠맛도 나고 버터향 뭐 그런 비슷하게 풍부한 그런 육향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숙성 안 한 고기는 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긴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더 깊은 맛을 선사하는 숙성회와 숙성 돼지고기. 늘 한결같은 맛과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 애쓰는 사장님들이 있어 더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숙성의 달인들, 앞으로도 파이팅! 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최고의 맛을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 바로 숙성이었습니다. 숙성 과정 보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다음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의 맛을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창 제철을 맡고 있는 예천 토마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예천 토마토는요, 일교차가 큰 이 소백산 자락에서 자라기 때문에 탄탄하고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맛있는 예천 토마토 맛보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자리매김한 토마토. 농민들에겐 그야말로 효자가 따로 없다는데 한 입 베어 물면 얼마나 맛있게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요. 아우, 토마토 얼마나 잘생겼어요. 예쁘고. 와, 이게 맛도 있는데 든든하기까지 하네.
건강미 뿜뿜, 팔색조 매력 부자, 경북 예천에서 나고 자란 봄 토마토가 드디어 출하를 알렸습니다. 그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찾은 곳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토마토 수확과 동시에 찾아온 본격 농번기. 농민들은 토마토 익기가 바쁘게 수확하느라 세상 열일 중인데요. 와, 토마토 안녕하세요. 네. 올해 토마토 농사 그렇게 잘 됐다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예. 어떤가요? 올해는 작황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날씨가 이제 좀 더워서 좀 좋은 편이에요, 작황이. 오, 토마토 농사 올해 풍년이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토마토가 아주 주렁주렁 잘 익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색깔이 저기 덜 익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게 덜 익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따주세요, 이거. 여기 보니까 요게요. 요 정도가 익어야 지금 딸 때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딸 때 요 정도로 익어야 이제 공판장에 저희가 이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 너무 이렇게 익은 걸 가면 거기에서도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중에 나갈 때까지 요게 다 익어 갖고 나가거든요. 요 상태로 좀 푸르스름할 때 나가야 요때 수확을 해서 나가야 소비자에게 빨갛게 자기 익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 예. 그럼 지금이 수확철 맞네요. 네, 수확철은 지금이 맞죠. 후숙과체인 토마토는 살짝 익었을 때 미리 수확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단 말씀. 특히 예천 토마토로 말할 것 같으면요.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럴 때 수확을 해야만 소비자에게 가장 맛있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예천 토마토 아니 육질이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여기 토마토가 소백산 주기를 이제 타고 있어서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저장성도 되게 높아요, 토마토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되게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토마토. 일반적인 토마토라면 40일이면 완숙이 되지만 예천 토마토는 그보다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의 영향을 받아 병충해에 강하다는 것이 특징. 우리 토마토는 가액이 단단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육질이 단단한 편이라서 보관성도 높은 편이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토마토 정보 알아볼까요? 그 서양에서는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래서 얼굴이 새파래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특히 그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여러 그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1개 내지 2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코펜이 전립선과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예후나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이 토마토에는 특히 껍질과 빨간색 완숙 토마토라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길러 보시거나 하면 토마토 자체가 빨갛게 익은 것을 완숙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완숙 토마토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말고도 비타민 K가 많아서 좀 짜게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토마토를 챙겨서 드시면 몸속에 나트륨을 같이 배출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배출하기도 하고 고혈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그람당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토마토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코펜이 껍질 쪽에 많고 또 라이코펜은 지용성 우리가 기름 같은데 기름을 잘 활용하면 체내에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생것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분들은 이제 토마토의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이게 칼금으로 열십자를 내어서 칼금을 열십자를 내면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조금 뿌리거나 기름 종류를 올려서 들기름도 좋고 올리브 오일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또 드시는 분들이 드셔보시고 굉장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찬 식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산이 좀 많이 있어서 공복에 너무 생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것은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득일 수 있는 식품이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토마토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많아서 아까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기름에 볶거나 익혀서 드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용하는 그 조리 도구가 알루미늄 냄비가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런 냄비보다는 독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좀 두꺼운 재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들으셨죠? 토마토에 대한 알짜 정보까지 입력 완료. 이제 건강한 토마토를 배달할 시간입니다. 달려간 곳은 농가 인근에 위치한 로컬푸드 매장. 당일 수확해 진열하기까지 모두 농민의 손을 거치는데요. 야, 갓 따온 토마토를 신선하게 바로 매장으로 갖고 오셨는데 얼마에 한 번씩 진열을 하세요? 매일 올 때도 있고요. 이틀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잘 된다는 거. 예. 이야, 그래서 흐뭇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성함이 딱 써 있어요. 예.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성껏 키워가지고요. 하여튼 마시고 뭐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져올 수 있고 하루 건너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자신감이 가득 찬 예천 토마토. 면역력 키우는데도요, 이만큼 좋은 게 없대요.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같이 하세요. 사랑해 달라고. 사랑해 주세요. 토마토 사랑해 주세요. 토마토 사랑해 주세요. 진정 우리 것을 사랑한다면 지역 농산물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구가 가능하니 많이 애용하면 좋겠죠? 드디어 간편하고 맛있게 예천 토마토를 즐길 차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토마토 주스요. 토마토 주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샐러드요. 샐러드요. 두 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죠. 더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짧게 해드리겠어요. 그럼 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파스타도 만들 수 있고 소고기 국도 끓일 수도 있고 국도 끓일 수 있고 된장찌개도 만들 수 있고 된장찌개 또 된장 찍어서 이렇게 십자로 갈라갖고 또 밥을 또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이게요.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이 되는군요. 예. 하지만 오늘은 토마토 주스와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토마토. 살짝 데쳐서 으깨주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한 토마토 주스로 변신! 이보다도 간편할 수는 없다. 채소 몇 가지 숭덩숭덩 썰어서 마요네즈, 케첩으로 마무리하면 농촌 감성 물씬 나는 샐러드가 뚝딱!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갓 따온 신선한 예천 토마토를 만든 토마토 주스와 토마토 샐러드. 먹고 싶으신가 봐요? 예. 벌써 집에 침이 고입니다. 먹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먹어도 먹고 싶은 예천 토마토.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주스. 이야, 맛이요. 신선하면서 상큼하면서 달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토마토 주스. 다음은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맛보시죠. 네, 드셔보세요. 예. 오, 신선한 토마토 위에 채소 얹고. 맛있다. 야, 이게 상큼하면서 맛있는데요? 맛있죠. 신선하고 씹는 식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랑 이게 특별한 소스는 아니잖아요. 냉장 걸리면 다 있잖아요. 마요네즈, 케첩. 잘 어울리네요. 심심할 때 이렇게 먹고 새참으로 이래 좀 먹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 새참으로. 예.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요즘 우리 농가분들 팔로가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산물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한 잔 더 먹어도 돼요? 예, 드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대만님 맞죠? 단단하고 너무 맛있어. 직접 방문해 구입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난 만큼 농가에도 다시 희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농민들 모두 힘내시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예천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농민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면역력 올려주는 건강한 봄 토마토. 경북 예천 토마토가 기가 막히네. 네, 사실 제가 평소에 토마토를 잘 먹지는 않았는데 네. 이렇게 토마토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비타민 K가 많다고 하니까 좀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후식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다이어트로도 좋은 토마토입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가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봄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요.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 많이 드셔서 우리 농민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